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인정하자 미국 국채금리가 튀어올랐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입니다. 이 제롬 파월은 그동안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이거 일시적인 거다, 곧 좋아진다 이러면서 인플레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그가 달라졌습니다. 어제 상원 출석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까지 국채금리가 몇 달 동안 오를 것 같다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부턴 자신도 이 물가 상승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솔직 고백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로 오늘 새벽 미국의 시장 금리는 급등했죠. 물가가 오르고 또 금리도 오르고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기술주는 급락하고 미국 달러화는 강해지고 이런 전형적인 위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바로 세계 경제가 경제 위기로 가지는 않겠지만요. 당분간 위험 관리 모두 이것으로 꼭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9월 29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백성진님, 아내가 목돈연구소를 자주 듣더니 주식 사자라는 말을 먼저 하네요. 아내 말이랑 목돈연구소 말 잘 들으면 손해보는 일 없겠죠? 주식 한번 사볼까요? 해주셨는데요. 백성진님, 누구 말을 잘 들어서 주식할 때 손해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주식이란 게 늘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아내분 말 듣고 저희 말 들으시고 백성진 님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권해드립니다. 김미영님, 오늘 주식장 정말 최악입니다. 아침부터 최악의 마이너스 금액을 보고 우울 모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오늘 새벽에 너무 많이 튀어올라서 미국 증시도 글쎄요, 근 반분기 몇 개월 만에 최고의 낙폭 기록했고 아시아 시장 전체가 여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관련한 내용으로도 분석해 보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한번 분석해 볼 테니까요. 김명님, 일단은 멘탈을 잡아야 됩니다. 김명님. 김선영님, 일하면서 러브 FM만 쭉 이어서 듣는데 11시만 되면 제 주식 확인합니다. 저희가 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맨날 10분마다 보고 30분마다 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직업이란 게 있으니까. 오히려 선영님, 일하시다가 11시내 저희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때 잠깐 딱 한번 확인하고 또 이렇게 장기 투자로 가시는 아주 좋으십니다. 자,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 통해서 저희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코너 볼까요? 잠시 후엔 웰컴 투 더 증시. 오늘의 정글 길라잡이는 이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가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보는 코너죠. 지금 비도 오고 기술적 분석하기가 딱 좋은 날인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날, 기술적 분석하기 좋은 날, 이 트렌드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 기술적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주식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의 문자를 받는데 주식할 때 하한가만큼 이 하락, 또 하한가만큼 속상한 게 없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나왔던 하한가를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어제 무리해서 운동을 했더니 오늘 제 체력이 하한가입니다. 엄마가 오랜만에 요리해 주셨는데요. 맛이 하한가네요. 엄마 요리 금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로 뽑아왔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 속 하한가 문자 사연으로 봤고요. 오늘은 국내 증시 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 일상 속 아니더라도 투자 관련한 하한가 분들도 내용 주시면은 저희가 따뜻한 위로와 또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35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행복은 그냥 덤이에요. 목돈연구소.
정글같이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웰컴 투 더 증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주식 정글 길라잡이는 MTN 박소연 앵커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빗속을 뚫고 오시느라고 수고 비 많이 오죠. 네. 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비가 와르르 내리고 쏟아지고 있어서 오늘 있네. 전반적으로 우리 소연님도 좀 어떤 저와의 어떤 대화도 없이 우리가 묵묵히 시세판만 보고 있었다. 네. 설경수님이 바로 진행자님도 오늘 한국장 지수 왜 이래요? 이러다가 조만간 코스피 3,000 깨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왜 이런지는 이제 우리 소연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겠고 3,000이 깨질지 말지는 조금 이따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볼 텐데, 자 소연 씨. 네. 미국장부터가 지금 심상치가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3대 지수 일단 볼게요. 뭐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나스닥 지수, S&P 500이 2% 이상, 나스닥 지수는 거의 3% 가까운 급락이었고요. 다우 지수도 2% 가까운 하락세. 앞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이 시장의 분위기를 확 가라앉게 했어요. 그 네. 이유는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들, 인플레이션이 몇 달간 앞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네. 이런 발언들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미국의 국채금리는 지난 미국의 9월 FOMC 회의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오늘까지 7일 연속의 상승이고 네. 간밤엔 3.7%로 아주 껑충 뛰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71% 포인트가. 예, 네, 예. 그래서 거의 1.5도 넘고 네. 1.6%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 파월 의장이 그 동안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그렇죠. 네, 트랜지토리라는 이야기를 계속 썼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장에서는 뭐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 인플레 발언이 발언.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해석이 사실 그렇잖아요. 파월 의장이 사실 몇 월까지라고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시장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진짜 얼마 잠깐 이렇게 해석을 해왔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러나 파월의 간밤에는 생각은 달랐다. 달랐죠. 간밤에 그랬잖아요. 몇 달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시장은 이제 우리가 그럼 착각했던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유머 있지 분위기가. 않습니까? 처음이야. 뭐 너가 처음이야. 근데 네. 이번 주에 너가 처음이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일시적이야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건 반칙이죠. 아유, 지금 시장 네. 분위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방금 정확히 맞아요. 우리 소연 앵커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가 더 될 수 있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결국 테이퍼링을 넘어서서 네. 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위험성. 네. FOMC 회의 결과에서는 뭐 내년 언제였나요? 내년 하반기로 일단 금리 그때 점을 많이 찍었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시장의 해석은 더 당겨질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러분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커지면서 미국의 모든 3대 지수가 급락을 했고 네. 국채 금리는 튀어 올랐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 특히 이제 코스피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해외 이슈에서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국채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 자넷 옐런 이제 재무부 장관인데 이분은 또 하나의 우리의 숨겨진 우리가 늘 지금 확인하는 악재 이걸 들고 나왔죠.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입니다. 네. 네. 이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채를 갖고 있는 미국입니다. 삼경. 네. 미국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부채 한도를 빨리 높여야 되는데 네. 정치권 다툼으로 인해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이 데드라인 1차. 일단 10월 18일에 채무 불이행 위기가 이제 곧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협상의 데드라인이 9월 30일.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이제 안 되면 또 미국은 셧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 간밤에 그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 뭐 예상은 했었죠. 그 이제 정치권 다툼으로 인해서 이 찬성표가 최소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는 나왔어야 됐는데 네. 공화당 상원의원 50표 모두 이제 반대표를 던졌고요. 예. 민주당 쪽에서도 기권 2표 나와가지고 통과가 못했습니다. 내일 또 한번 30일 날 또 한번 트라이를 할 텐데 현 상황으로는 민주당 공화당이 뭐 네. 짝짝꿍 할 일은 좀 만무하죠. 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낮아 보이죠. 네. 그렇다면은 예비비를 써도 10월 18일에는
아예 자금이 이제 네. 연방정부의 자금이 고갈된 것으로 음.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내용 보시면 복잡한 게 많습니다. 뭐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부분을 통과하네 마네 뭐 하여간 그랬는데 핵심은 이게 어쨌든 채무 한도를 늘려줘야 네. 예, 국채를 찍던 뭐 돈을 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장의 영향, 이 그 하방 압력은 좀 가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속에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거고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튀어올랐고요. 여기엔 또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 네. 갑자기 인정. 여기에 뒤에 들어오는 게 법정 채무 한도를 미국 의회에서 안 높여준다면 한도를요. 여기서 또 미국 정부 디폴트. 네. 이게 이제 미국 쪽이었고 중국 쪽에서는 지금 이 이슈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전력난. 전력난이요. 최악의 전력난이 이제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이것도 스토리가 굉장히 길죠. 네. 그런데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호주와의 다툼 때문입니다. 네. 지난 4월에 호주가 이 코로나19 발원지와 확산 경로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네. 주장하면서 이제 중국과 껄끄러워지기 압박했습니다. 시작을 한 네.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미운 거죠. 너네 호주산 소고기 우리 수입 안 할 거다. 우리 엄청나게 소비하는 국가인데 너네 거 안 받아라고 네. 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 이후에 보리도 수입 안 하고 와인, 철광석, 석탄까지 이제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때까지는 중국이 이길 줄 알았죠. 자기가. 그랬죠. 네. 근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국은 석탄 수요의 절반 가격을 호주에서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호주 꽤 좋아요. 네, 네, 질도 석탄이. 괜찮고 네. 또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운반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또 비용 부분 측면에서도 안 좋다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예. 어쨌건 이 호주에다가는 석탄을 안 가져오겠다고 공언을 한 셈인데 가지고 있던 석탄은 한정적이고 그렇죠. 뭐 공수도 잘 못하다 보니 또 석탄 호주 가격이 석탄은 튀는 거예요. 다 어디 해결이 됐어요. 인도에도 갖다 네. 주고 우리나라도 수입하고 해서 네, 호주는 네. 그냥 뭐 별 타격이 없네요. 네. 맞아요. 네. 과거 흡사 그 우리나라와 일본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을 때 막 그런 것들도 좀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소부장으로 소재 부품 네, 장비도. 네. 네. 그런 것들도요. 뭐 어쨌건 지금 중국의 상황은 전력난이 이제 큰 공장들에 네. 이제 전력난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게도 타격을 주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어요. 대규모의 정전 사태도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실은 월요일이었었나요? 이제 우리 이진우 소장이 나가면서 지금 중국 공장 지금 못 돌아갑니다. 거기 하고 갔는데 이제 그 네, 뒤얘기를 네.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못했거든요. 아, 그게 네, 바로 네, 지금 네. 전력난입니다. 네. 석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 이런 건데 네. 중국이 생산을 못하면 우리는 수출 못하죠.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물건이 없죠.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경제 어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국가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네. 나라에서의 공장이 이제 멈춤 상태다라고 네. 하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난을 풀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다시 호주한테 석탄을 다오. 네. 이럴 수는 없죠. 그러겠어요? 네? 안 그러겠죠. 네. 그렇다고 중국이 석탄을 팔 수가 없는 게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그렇죠. 있고 네. 맞아요. 탄소 중립 2030, 네. 2050 아닙니까?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중국 전력난발 전 세계적인 네. 경제 네, 타격.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일제히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헝다그룹이 오히려 이게 악재가 약해졌네요. 이 그렇죠. 헝다그룹 이슈가 이게 워낙 불거지니까 근데 중국에. 오늘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오늘 또 고비를 맞아요. 헝다그룹은 이자 내야 오늘 또 빚 그 이자 내야 되거든요. 네. 564억 원을 내야 하는데 문제 해결 방안이 마땅치가 못 갚을 것 않죠? 같아요. 네. 전에 그 1,400억도 지금 돈으로 갚은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근데 헝다그룹의 주가를 보면 일단 상승으로는 가네요. 근데 또 뭐 이건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예. 중국도 지금 홍콩은 한 1%대 하락. 네, 그렇죠? 지수가 밀리죠. 상해가 근데 좀 한 1.4, 1.5로 빠지고 있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슈 이야기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뭐 업종이나 뭐 이거 시황을 설명할 게 없네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국내 증시는요? 양지수 모두 2% 가까운
급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그렇죠. 뭐 오늘 같은 장은 2%대는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이고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는 않네요. 네. 한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오늘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환율도 좀 심상치가 않죠. 그렇죠. 예. 그나마 지금 오늘 환율이 약간 멈춤이에요. 맞아요. 네. 여기서 더 튀어오르면은 네. 위험한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중국발 이런 걸 악재를 본다면 맞아요. 더 오를 거다라는 분석이 많네요. 많아요. 많고 그 가능성이 뭐 얼마나 높겠습니까마는 네. 1,200원 돌파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190원이 코앞이니까. 네. 이게 아마 이제 같은 바스켓. 그렇죠. 위안화랑 원화를. 네. 근데 또 이제 좀 안 좋아 보이는 거는 다른 나라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유독 원화가 이렇다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로 지금 표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오늘은 뭐 네. 저희가 따로 국내 증시의 모멘텀을 설명할 게 없는 게 지금 해외발 악재를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1,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힘을 못 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3% 안팎의 하락이네요. 3%인데 실적은 3분기 4분기까지 좋다는 말 계속 드렸지만은 역시 이 디램 시장에 대한 또 안 좋은 이야기 항상 주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리포트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네. 디램 가격 뭐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은 계속 드렸었는데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거고 또 간밤 미국에서 마이크론 이 미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맞아요.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네. 얘기가 나와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4분기까지는 실적도 보장될 줄 알았던 이 디램 기업들의 또 약간의 먹구름이 끼면서 오늘 엎친 데 덮친 덕 설상가상인데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하는 기분 좋은 날 코너에서 오늘 시황들 또 해외 시황들 함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웰컴 투 더 증시 MTN 박소연 앵커였습니다.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큰형님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남자 기분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큰 형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형님. 네. 네.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 좀 보시면은 어쨌든 우리 형님 필이 나죠. 우리 강흥보 센터장. 제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멋지십니다. 네,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9295번님 죄송한데 이름이 정말 강흥부인 건가요? 독특해서요. 어떤 뜻이 있는지. 아닙니다. 9295번님 강흥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흥부가 아니라 강흥보라는 이름도 전국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그 친한 지인한테 좀 검색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관공서에 있는 친구인데 네. 전국에 저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흥보는 한 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네. 성이 강씨인 사람은 저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흥부가 됐어야 되는데 흥보 어떤 이름의 뜻은 있나요? 원어는 흥보로 원래 원문에는 흥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음하다 보니까 그래서 흥보가 판소리에 보면 흥보가가 제가 네, 원어죠. 제가 무식했네요. 원래가 아닙니다. 흥보입니까? 네. 네. 맞아요. 장하연님 네. 흥보가 기가 막혀. 네. 그렇지. 그 노래도 흥보가 기가 막히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네. 그런데 부모님이 왜 네. 진짜 그것 때문에? 네. 아니 그거보다는 그 클흥 크게 흥하고 보배. 보존할 보. 보존할 보. 네, 크게 흥하고 끝까지 보존해라. 네. 이 뜻으로 이렇게 저희 사촌 형들이 다 보자 돌림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네.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네. 오늘이 상황인지라 네. 저희가 약간은 좀 멘탈과 기분을 업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진달래님, 네. 저는 기분 좋은 날이 제일 기대되는 코너예요. 네. 집중 하셨는데 네. 우리가 추석 전에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일단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고 네. 실은 그때 당시 미국 증시 막 중국 헝다였는데도 우리가 네, 잘 네. 버텼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주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좀 빠져들면서 네. 약간 차트도 좀 변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차트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미국, 일단 중국, 우리? 글로벌 증시의 대장인 다우지수를 다우부터 좀 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추석 전에는 33,000에서 33,600 정도를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33,68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말아 올렸어요. 네. 네. 근데 국내 증시는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좀 더 올라가줬으면 좋았는데 3,150 지수를 못 올라가면서 네. 글로벌 증시는 자기들은 사실 오늘 빠졌다 올라갔죠. 빠졌다 올라가고 자기들이 내려갈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네. 이런 흐름을 보면 국내 증시는 오늘 2%대 하락하고 삼성전자 다시 75,000원 이하 내려가면 심리가 되게 안 좋은데 미국 증시는 쌍바닥이라고 하죠. 네. 내려갔다가 외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려놓고 내려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아시아 증시라든가 다른 증시들은 좀 흔들려더라도 자기들은 크게 피해가 없게 만들어 놓고 예. 그다음에 어떤 다른 모멘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락 에너지를 시장에 쿠션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제자리를 갈 가능성이 있다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뭐 이미 앞에 아나운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재료들요. 네, 재료들 시황 많이 재료들. 말씀 주셨는데 네. 그거는 사실 심리적으로 보면은 되게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까지 앨런 재무장관이 그를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네. 상당히 디폴트까지에 대한 코멘트를 줬는데 네. 한 몇 주 전부터 그런 디폴트에 대한 얘기는 앨런 재무장관이 어필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것조차 시장에 반영이 됐고 사실 지금 차트 위치상으로 만약에 디폴트까지 간다면 네. 그 전에 추석 전에 저점을 어저께 미국 증시는 더 크게 하락했어야 돼요. 자, 네. 2855번님이 쌍바닥, 네. 외바닥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뭔가요?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날이죠. 그 네. 언제였냐면 추석 직전에 9월 20일 날 맞습니다. 33,900까지 네. 갔죠. 네. 900까지 한 번 바닥이 나온 겁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쭉 올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34,200인데 맞아요. 떨어져서 만약에 33,000만 지킨다면 네. 바닥이 두 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 안전하게 바닥 지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시장에는 많은 언론 미디어에서는 지금 공포감이 많이 있고 사실 네. 코스피 지수도 직전 저점이 3,040포인트대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자리를 이탈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수를 오늘 분봉으로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속 보면 바닥에서 누군가가 사는 모습이 좀 보인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쌍바닥이라는 것은 그전 저점을 깨면 안 돼요. 네. 근데 그전 저점을 깼습니다. 자, 그럼 네. 코스피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 다우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네. 소장님 그러면은 지금 센터장님 네. 33,900에 선을 하나를 딱 긋는 거예요. 다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이든 내일 밤이든 33,000을 지켜주면은 네. 쌍바닥이 된 거고. 네. 못 밑으로 지켜지면 어떡합니까? 못 지켜주면은 패턴이 딱 두 가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쌍바닥에서 쌍바닥을 이탈하면 역헤드앤 숄더라는 더 큰 패턴이 있어요. 예. 그 패턴까지 무너졌을 경우에는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우의 수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달 넘어가는 그 흐름에서는 예. 쌍바닥이나 다중바닥을 형성하거나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서 10월 중순 후반부터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악재들이 있고 금리 인상이 있고 뭐 테이퍼링도 이제 11월 중에 시작한다 했는데 시장은 견조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예. 순환매 장세가 미국 증시도 있을 것이고 국내 증시도 있을 것이고 예. 가는 종목들이 가고 나스닥이 이번에 부러졌으나 테슬라는 어저께 1.5% 정도밖에 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나스닥 지수까지도 보면은 나스닥의 대장인 테슬라의 흐름 그리고 뭐 우리 미국 다우지수의 대장들을 보면 내려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악재들이 터졌다. 그래서 바닥 따지기 이후에 견조한 흐름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우 우리가 1차적으로 볼 게 33,000을 지키느냐. 맞습니다. 예. 네. 하고 현재 우리 강은보 센터장은 지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상당히 높게 보고 상당히 있습니다. 높게 네. 보고 있다. 그러나 또 네. 시장이라는 거는 모를 모르죠. 일이니까 네. 확률적인 거죠. 확률적입니다. 네. 33,000이 깨질 때는 네. 저쪽에 갔었던 여기 어디죠? 뭐 네. 32,000 뭐 여기까지 또 내려갈 때 또 봐야 됩니까? 역헤드앤숄더의 밑바닥이면 역헤드앤 숄더 아니면 패턴. 29,000?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33,000을 순간 이탈하는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그대로 무너지는 거는 경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악재,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그런 뭐 천재지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기술적으로 이 벗어나는 분석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구간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예. 뭐 사실 뭐 무조건 맞힐 수는 없잖아요. 33,000짜리는 충분히 지지하고 만약에 순간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한 34,000까지는 아주 빠른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오케이. 저희들이 주식시장을 좀 멀리 해야 되는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 기간 조정이 또 길어져 버려요. 그리고 먹을거리도 없어지고 불안한 투자 심리들이 더 안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 지금은 기대 수익이 위쪽으로 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흔들림에서 좀 버텨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33,000을 지킬 것 같은데 네. 33,000을 지켜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진짜 반등이 아니라 네, 기술적 반등으로 네. 질질질 옆으로 네, 그냥. 옆으로 네. 가서 기회비용 상실적인 그러니까 그냥 두 다리 뻗고 주무시기에는 너무 많은 변동성의 뉴스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인이 33,000은 이탈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랄 것은 33,000을 끝까지 지킨 후 네. 다시 한번 기분 네. 좋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 맞습니다. 그런 차트를 네. 다우에서는 기대해 보고 네.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마치 그 기간에 다 있네요. 맞습니다. 네, 9월 30일 날 그 네, 네. 협상도 있어, 네. 10월 18일 날 그 디폴트도 있어, 뭐 그렇습니다. 다 있네요. 네. 네.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은 차트와 네. 그 재료가 맞물린다는 맞습니다. 게. 사실 그 시장을 뭐 선도하는 미스터 마켓들은 그런 재료와 기술적으로 이게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네. 사실 오랫동안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저도 약간 소름 끼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어떻게 재료가 이 재료가 이 시점에? 이 시점에 나오고 자 그리고 또 우리 금통이라든가 또 네.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변곡이 또 상당히 좀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네 바로 이어서 좀 중국 증시 네. 좀 코멘트 볼까요? 네. 혹시 차트나 지표를 가져온 거 있을 때는 사인을 주시면 네, 네, 저희가 네. 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작진에서. 자, 중국 증시는 네. 그 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9월 중순까지는 올려줬습니다. 근데 지금 헝다그룹의 이슈들이라든가 그런 이슈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해 종합 증시는 먼저 올렸다가 헝다 이슈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 오늘장이랑 어제장이 좀 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네. 근데 안 좋은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그전 직전 저점에서 반등했을 때 중심값 정도까지만 이번 조정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럼 이 조정에서 중심값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8월 9월 가기 전까지의 매물대가 이 짱짱하다는 표현을 제가 드린다면 이 매물대가 상당히 지지층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여기서 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게 보인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여기서 더 큰 하락보다는 네. 바닥을 형성하면서 쌍바닥이라든가 역회된 숄더라든가 그런 다중바닥 패턴을 형성하고 다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조금 분위기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종합 상해 조가 지수가 3,546 맞습니다. 요 네. 선대인데 실은 여기 잘 보시면 3,400 아마 중국 쪽 펀드를 투자하시거나 투자하셨던 분들은 3,442대 네.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많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네. 말한 강력한 매물대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신 네네. 거죠. 예. 그 매물대가 훼손이 되면 그때 공략했었던 스마트 자금들도 이거 내가 판단을 잘못했냐 해서 걷어들이게 됩니다. 네. 걷어들이면서 순간적으로 이탈하게 되는데 스마트 자금은 현명하게 이탈을 하게 되지만 네. 스마트하지 않고 스마트 자금들을 추정했었던 자금들은 버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만약에 중국 증시도 크게 무너진다면 그때 또 탈출할 자리를 아마 미국 증시와 함께 10월 중순 정도에 그렇게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중국 증시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10월 중순 정도에 맞물립니다. 그렇네요. 이게 네. 다우와 거의 똑같은 지금 이 차트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빠지더라도 여기 요때 3,470 맞습니다. 요 라인 그렇죠? 네. 예, 요 구간은 네. 지킬 확률이 높다. 네, 네. 에너지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지표를 여러분들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오셔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청취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에너지 지표를 우리가 보면 이게 에너지 지표는 알고리즘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첫 번째 보여주는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예. 코스피, 코스닥, 뭐 나스닥, 다우, 그리고 중국, 예. 그리고 뭐 유럽, 예. 독일,
독일까지 모든 글로벌 증시 흐름이 제가 이 금융공학적인 건 아니고요. 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에너지로 그래서 8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열권 네. 그리고 3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점수 포인트가 빨간 선이 3.6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3포인트 근접돼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거는 어저께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데이터가 만약에 종가 끝나고 나오면 아마 3포인트 이하로 내려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투심은 안 좋은데 에너지 지표는 3포인트 이하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알고리즘이 지금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3포인트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우리 예. 진행자분께서는 화면을 보고 계셔서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도 예. 지금 보면은 그 전에 3,050포인트 그 전 저점 자리 찍었을 때 예. 보시면 움푹 바닥을 찍었던 자리가 보이시죠? 그게 예. 바로 3포인트 이하에서 0.3, 0.8 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그러면 3포인트 이하 내려왔을 때 보니까 지수가 바닥에 위치해 있었네. 예. 그러니까 그 바닥에 위치했을 때는 매수 수급이 그때는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전에 고점을 8포인트 이상에 올라왔을 때 보면은 8포인트에서는 에너지가 위쪽으로 계속 뻗지 못하고 네. 9.7, 8.1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미디어 통해서 3,200 이상에서는 현금 확보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포인트 이상에서는 과열권이니까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고 3포인트 이하에서는 다시 주식 비중을 채우는 전략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이제 네. 3,400까지 떨어졌다. 네.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네. 3,500대인데 3,400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네. 아마도 저 지금 소장님이 갖고 온 에너지 지표 중에서 네. 저 주황색, 빨간색, 파란 선이 딱 수렴을 하잖아요. 네. 그런 수렴의 모습이 나오겠네요. 네. 역시 그러면서 소장님. 오히려 폭발할 맞습니다.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 빨간색이 단기고요. 네. 주황색이 중기고 파란색 블루 계열이 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 에너지가 하방으로 모이는 그 시작점이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지금 보시면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밑에서 네. 수렴은 되지 않았구나. 더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 기술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점수 포인트로 해서 확률. 방향성, 그렇죠. 네. 확률을 높이는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 거죠. 예. 상해도 일단은 좀 하락의 네. 가능성이 좀 더 남아 있다. 네. 그러나 3,400 정도는 굉장히 콘크리트 같은 곳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에너지가 모여주기를 네. 우리가 바라보고 네. 그게 깨졌을 때는 아까 우리 다우랑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네. 이제 네. 우리가 싫어하는 그때는 급해져가지고 뭐 전화 인터뷰라도 저랑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네. 좀 AS를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코스피입니다. 네. 예. 코스피 지수는 그전 저점 자리가 앞서 사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시나리오가 8월 달에 3,300을 찍었을 때는 그때는 현금 확보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3,050 정도 내려왔을 때는 두 눈 질끈 감고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드렸었고 네. 3,200포인트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현금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조언해드렸고 네. 3,100 테스트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비중을 다 실을지 않을지 고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3,100을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의 수에 벗어났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예측을 했는데 틀렸다? 네. 그럼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술적 분석이 만약 예측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까지 고집히면 안 돼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가들은 네. 유연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기술적 네. 분석이라는 게 이미 과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그렇죠.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경우의 수를 많은 경우의 수를 합쳐서 확률을 높이는 이게 기법이거든요. 네. 근데 확률을 우리가 높게 했는데 이거 시장이 이상한 이슈에 의해서 그렇죠. 나왔어. 네. 그러면 이거 좀 약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다시 접근해야 돼요. 그 다음을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시 접근을 열심히 했죠. 네. 해보니까 그 전에 저점 자리가 3,049고 지금 네. 3,030포인트까지 밀어버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9월 10일 날 저점이 3,103포인트 자리였고 네. 그리고 8월 23일 날 저점 자리가 3,064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내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까지
코스피 주가 지수가 그전 8월 23일 날 3,064포인트를 살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역해된 숄더 패턴보다는 약간 휩소로 오늘 저점을 형성했고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다시 3,150, 180을 살리는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주가 지수가 3,064포인트라는 자리가 지금 3,040입니다. 네, 24포인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멀 구간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 3,050 이하에서 계속 흘러내린다. 그러면 3,000 테스트가 한 번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예, 3,000을 당장 뭐 우리가 모르니까 이슈는. 그렇죠. 이슈가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경우의 수인데 예. 그러면 오늘하고 미국 증시가 오늘 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 다행히 지금 해외 선물 지수는 반등은 0.5%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번 하면 국내 증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네. 투심도 안 좋고 그대로 밀어버리고 또 안 좋은 신용 반대 매매가 초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네, 재료 부분이기는 한데 네네. 그 지금 여태까지 큰 중요한 시나리오에서 우리 센터장께서는 네. 3,000을 깨는 이제 그건 좀 가능성 낮다.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셨지만 네. 적들이 항상 있잖아요. 있죠, 시장에는. 있죠. 예. 네. 게다가 지금 신용 융자 잔고가 맞습니다. 25조 이상 네. 쌓여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들은 네. 그걸 좀 털어먹으려는 어떤. 그렇죠. 속상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들이 승리를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있습니다. 않을까? 그런데 네. 이미 쿠션을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3,215포인트를 올렸었던 9월 1일 고점 대비해서 네. 급락을 지금 다이렉트로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주춤했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이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3,100과 3,150 사이에서 신용 물량을 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털리려면 네. 주가 지수가 2,700~800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라는 게 우리가 평균 단가 대비해서 한 20%가 하락하면 거의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이 평균에 네. 마진콜이 나오거든요. 스탁론도 한 그 정도. 스탁론도 그 정도 됩니다. 그 그러다 정도입니다. 보니까 네. 산술적으로 지금 코스피 주가 지수를 3,000포인트를 이탈하고 막 2,900, 2,800 내려가는 경우의 수는 저는 그게 안 보이지만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네. 그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반등시마다 비율을 줄여야 돼요. 근데 네. 저희들이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께도 AS를 해드리기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냥 조언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 매매까지 출회되면서 급락하기에는 이미 그 전에 3,300에서 3,050까지 내려왔었던 구간이 있어서 거기서 상당 부분 신용 물량이 털렸어요. 그리고 물 타실 분은 물을 또 탔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한 번 깨졌기 때문에 다시 신용 비율을 많이 올리신 분들이 더 많이 없고 네. 또 개인 신용 대출도 요즘에 제한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래서 신용 반대 매매가 출회돼서 더 추가적으로 급락하기에는 제 뇌피셜도 포함되는 거지만 네. 심리적으로 그렇게 뭐 터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네. 3,040 정도에서 코스피입니다. 네. 여러분 움직이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3,000 테스트 3,000이라는 게 어떤 뭐 기술적인 것보다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굉장히 거죠. 굉장히 네,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테스트에서 그게 깨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는 네. 낮아 보이고 지금 현재로는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우려하는 빚 투자, 신용 융자 잔고를 이 털으려는 네. 일명 이 악의 세력, 그렇죠. 사악한 이 네. 자본 나쁜. 역시도 만에 하나 여기서 네. 밀려면 거의 2,920 뭐 이 정도까지를 맞습니다. 떨어뜨려야 네, 네, 되니까 네. 그러면 상방 세력들도 자기들도 피해가 있을 멈추지 수도 않을 있습니다. 테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반대 극부도 들어올 거고 예. 또 연기금이 또 이제 좀 들어올 타이밍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도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예. 삼성전자. 다음은 삼성전자로 가볼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제가 83,000원에서는 좀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많은 미디어에서 말씀드리고 74,000원 이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77,000원 구간에서는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타에 대한 전략을 드는 게 좀 저도 사실 죄송스러워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77,0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오늘 부러지는 흐름이 어저께랑 오늘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주가 지수가 그전 직전 저점이 72,500원이고 오늘 74,000원짜리입니다. 네. 이게 바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쌍바닥을 만들었는데 삼성전자는 쌍바닥을 아직 만들지 않고 일단 차트가 견조한 겁니다. 부러졌는데 무슨 견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차트 모습도. 그렇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언제부턴가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빠지고 지수는 견조하고 나머지 네이버, 카카오 시총 상위들이 받쳐주는 흐름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었던 거고 정리를 하자면 예. 삼성전자는 밑으로 내려갈 자리를 72,500원부터 77,000원까지 잘 만들어 놨고 밑으로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오늘 어저께 빠졌잖아요. 마이크론이 지금 갑자기 실적 좋다 하더니 또 그렇습니다. 항상 네. 이래요 보면 네, 시장이. 네,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다중바닥을 탄탄하게 만든 이후에 좀 속도를 내서 8만 전자를 다시 살리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심리를 다 흔들어 놓고 네. 쌍바닥이나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오는 그림을 삼성전자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즉 72,500원에서 77,000원을 먼저 외바닥으로 좀 지수를 한 10% 가까이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내려가는 흐름을 만든 다음에 근데 코스피 지수는 이미 그렇죠. 지수 저점을 이탈하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을 해보면요. 네. 코스피는 이제 3,000까지는 얼마 안 남았고요. 네. 삼성전자가 74,000원인데 72,000원까지는 네. 그래도 한 2%는 또 하락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좀 더 하락을 할 텐데 네. 그때 국내 시장 지킴이가 나옵니까? 그때 네이버, 카카오가 바닥에서 바닥 다지기의 모습과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먼저 고점대에서 급락했었던 종목들이 바닥 다지기에서 시장을 지킬 가능성도 높다.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네. 않을까. 삼성전자는 좀 더 하락할 기술적 분석입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떤 뭐 예언을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요. 네, 네. 그렇게 차원인데 여기도 위험 라인 한번 봐야죠. 만에 하나 우리도 3,000 안 깨질 거라고 봤고 네. 또 72,000원은 지켜줄 거라고 봤는데 네. 또 지금 우리 항상 있습니다. 네.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71,000원짜리입니다. 71,000원짜리가 훼손이 되면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74,500원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가 8만 전자든 85,000원 전자든 그때는 비중을 대폭 줄이셔서 좀 관망하시고 7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에서 다시 공략을 하는 게 네. 되게 스마트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네. 네. 요 패턴은요, 여러분들 네. 저희가 앞으로 강보센터장과 많이 지금 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오히려 떨어졌다가 빠르게 올라왔다는데 네. 왜 또 처분하라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그 맥점 자리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게 깨져버리면 그게 마디가라는 게 있는데 네. 가격 마디가와 기간 마디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격 마디가가 훼손이 됐다, 기간 마디가가 훼손이 됐다 하면 전략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 그게 후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상승은 가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71,000원, 네, 크게 보면 72,000원 요 사이 라인이 네, 꼭 지켜줘야 된다. 꼭 지켜줘야죠. 네. 네. 근데 지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네. 높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기술적 분석으로 세계 증시 또 국내 증시 삼성전자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센터장께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네, 급락장에도 어느 정도 네. 그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부디 꼭 맞아야 됩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날 이 트렌드 강흥보 센터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일상 속 상한가가 아니라 일상 속 하한가죠. 주가도 하락해서 저희가 정면 승부하겠다. 이래서 청취자분들에게 일상 속 하한가 사연 부탁했습니다. 3455번님, 여기 인쇄소인데요. 며칠째 주문 전화 벨소리도 없이 조용합니다. 비도 오고 오늘은 마음이 더 하한가입니다. 네, 우리 3455번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5156번님, 지난주 승진 발표가 있었는데요. 동기는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저는 만년 대리,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은 쭉 하한가입니다. 저는 오히려 아내분에게 말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이재희님, 소장님, 아이고 3대 지수 하락에 제 마음이 바닥이네요. 파란불이 불어납니다. 주식 떨어진 모든 분들 응원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네, 아까 우리 기술적 분석도 했었죠. 한번 그렇게 기준을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볼까요? 장지인님, 사무실에 훈남 김대리가 있는데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줬더니 거절하더니 신입 여직원이 선배님 커피 한잔 하세요 하니까 입이 귀에 걸리며 받아먹네요. 나이 많고 유부녀인 저는 오늘 주식만큼 쭉쭉 하한가입니다. 아닙니다. 훈남 김대리가 잘못한 거고요. 장지인님은 파이팅입니다. 네. 자, 소개된 분들의 모든 분들에게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끝곡으로 노래를 한 곡 골랐는데요. 이하이의 손잡아 줘요 골랐습니다. 우리 손잡아야 되겠죠. 우리끼리도 손잡고요. 지금 떨어지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위로해드린다는 의미로 이하이의 손잡아 줘요를 골랐습니다. 내일은 부동산 코너 있습니다. 이만저만 부동산을 통해서 최근의 전세 또 매매 시장 다뤄보도록 하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 오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너무 주가 하락에 마음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대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알 수 있게